말씀에 한번 또 연주 들으시고 또 듣고 싶으면 앵콜 한번 또 하면 끝날 때 또 한 번 정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뭐 다 남겨주셨던 여기 앉으셨었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재밌었어요? 네. 운천동 사시는 분은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다 청주 사실 테고 운천동 사시는 분은 오늘 안 계신가요? 운천동 사세요? 예, 잘 오셨어요. 그래서 청주 운천동은 이제 그룹물이니까 그래서 그룹물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룹물 축제도 하고 지금 운천동 로그 여행 그룹물 지금 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룹물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제 운천 지난주에 참 말씀드렸듯이 이 구름물 옛날 우물이 지금의 운천동에 있지 않고 사직동에 있는 것이 어쨌든 지금 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러스트 하나 이렇게 늦게 만들었는데 운천동에는 이런 큰 숲이 있었어요. 숲이 지난주에 뭐 잠깐 얘기했었죠. 복림수 얘기. 그 복림수라고도 하고 북숲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북숲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이 이 지금의 운천동 연당리 마을 뒤에 지금 대충 요 연당리에서 뒤쪽으로 지금 운천 초등학교 있는 보일 때까지 숲이 우거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숲은 봉황 세봉자, 봉황세 할 때 그 봉자, 수풀림자, 그리고 숫자는 늪숫자입니다. 늪숫자. 그러니까 근데 완전 늪지는 아니고 늪지에 그 무성하게 숲이 우거진 것을 숫자로 써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함양의 상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또 딴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광주에도 옛날 광주 지금 광주광역시에도 이런 숲이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청주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없어졌습니다. 거기도 없어져가지고 이 광주 분들이 옛날 이제 향토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청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복림수가 있었다면 청주에 천연기념물 정도는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숲의 성격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운천동에는 이렇게 조금 실제 상황하고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무심천, 옛날에 이제 대교천이라고 하는 천이 흐르고 우물이 저렇게 있고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을 통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운천동은 청주 역사의 시작, 출발점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지역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곧 지금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걸 조금 벗어나야 되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거하고 다 같이 어울러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운천동 지역에도 유적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운천동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신봉동이라든가 또 정북동 토선이라든가 봉명동 유적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원도심 쪽으로 무심천에 그 흘러오는 지금의 원도심 지역, 그 무심천 주변, 그다음에 미호강 위역까지도 함께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운천동의 어떤 역사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물이 하나 이렇게 상상해서 그렸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부강 아파트 자리에 저런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 주민한테 오래 사시던 주민한테 이 우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물어봤더니 큰 시골 말로 그냥 녹강이라고 하죠. 녹강. 그 시멘트 이렇게
큰 걸로 해서 하고 나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이제 변형된 걸 거고 원래는 그 이전에는 뭐 그냥 돌로 이렇게 이처럼 돌로 쌓여져 있었겠죠. 반드시 뭐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운천동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팔만구암자라고 하는 많은 사찰이 있었다. 팔만구암자가 있었으니까 곳곳이 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옛날에는 톤실라시라든가 이럴 때 보면 부여나 백제 수도의 부여라든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또 보면 곳곳이 다 시내에 민가, 관아 그리고 사찰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교회가 시내에 있듯이 원래는 그 절들이 이 선종이 오기 전에 교종 사찰들은 전부 다 시내에 있었던 거죠. 그 선종이 들어오면서 이제 산간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경주 같은 경우는 사사 안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조금 지난 주에도 보여드렸던 지구의 모습인데 지구가 울퉁불퉁했다가 46억 년 동안 계속 돌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래졌어요. 원래는 울퉁불퉁했던 것이. 그리고 이 대륙도 뭐 지금의 대륙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반도가 지금 저쪽에 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기 있습니다만 이 호주하고 이거하고 붙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히말라야 산하고 이것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던 거죠. 얼마 전에 KBS에서 히든 어스라고 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이제 몇 주 동안 방송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지구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의 그 지구 모습하고 옛날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가 46억인데 인류의 역사는 뭐 사실은 아무리 올려봐야 이제 전에는 450만 년 전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좀 더 올려가지고 700만 년 전.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700만 년 전에는 근데 700만 년 전이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이고 학자에 따라서는 좀 달라요. 한 400만 년 전, 450만 년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구의 역사하고는 뭐 1%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0.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인류가 지금 이 지구를 완전히 지금 거의 발음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1977년에 그 미인 우주선 우주 탐사선이죠. 보이저 1호가 쭉 가가지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1990년에 찍은 사진에 보면 지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점,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는 이게 한 장의 지도라면 정말 레이저 포인트에 해당되는 요 정도의 점으로 이제 지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을 지구를 나타내는 지금 어떤 그 용어가 되고 있고 그거를 글 쓰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렇게 작은 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거 계속 하고 있고 그 찍은 점이 그 보이저 1호가 찍은 것이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밖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지구는 아주 작은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점에 사진 한 장 속에서는 거의 조그만 점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고 식물도 살고 있고 한데 인류는 거의 이 지구상에서 사실은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하도 두꺼워서 나 읽는데도 한 달이 꼬박 걸렸는데 이제 뭐 이스라엘의 역사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호모사피엔스에게 일어났던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이라는 건 이제 산업혁명 그 이후에 시대를 과학혁명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이제 AI 시대가 됐으니까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단계의 혁명에 의해서 지금 인류가 발전해 왔다. 그래서
보면 최소 6종의 인간종이 살았었다. 우리가 이제 인류를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제 어떤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 종교에서는 이제 창조론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진화론 얘기하는데 요즘 와서는 또 이제 외계인 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지구에 언젠가 생명체가 태어나서 인류가 됐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인류가 다른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겠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진화론이라고 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현생인류까지 계속 진화하는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계속 멸종을 최소 6번에 걸쳐서 멸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종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원 시대에서 크로마뇽인 현대인까지 쭉 그냥 인류의 모습이 진화해온 것이 아니고 그 종은 멸종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도 독일의 네안데르탈 지역에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안데르탈인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멸종한 거예요. 그럼 이미 멸종한 거고 새로운 종이 나타난 거예요. 크루마뇽인 현생인류. 근데 크루마뇽인도 사실은 지금 하나의 이제 크루마뇽 지역에서 발견됐고 두개골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종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 계속 그냥 인류가 진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진화론 이제 쭉 해서 현생인류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뭐 많은 역사적 변화를 겪고 인구가 팽창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북한의 인구가 한 3천만, 남북 하나 합쳐서 한 8천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불과 100년 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에 뭐라고 했어요? 2천만 동포. 남북한 합쳐서요. 남북한 합쳐서 2천만 동포라고 했던 건데 지금 8천만이 된 거예요. 8천만. 4배로 늘어난 거예요. 불과 100년 사이에. 중국 지금 14억이잖아요. 100년 전에 얼마였겠어요? 3억이었어요. 3억이 14억이 된 거예요. 14억. 인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가 이제 중국 인구를 초과했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이 폼페이 유적, 저도 여기로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만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 베수비오입니다. 이게 원래는 뾰족했던 건데 일본의 후지산처럼 뾰족했던 건데 폭발해가지고 이게 위에가 편편해진 거예요. 여기에 화산재가 날라가지고 도시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영화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많은 일들이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이게 다 이제 그 화산재에 덮인 내 사람이 동물 이것이 다 덮여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실제 이게 화석이 아니에요. 이 구멍 속에 석고를 넣어가지고 요걸 본을 뜬 거라고. 그러니까 다 사람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다 가지고. 근데 화산재에 덮였는데 그 동물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체가 있었던 것은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구멍 속에 석고를 집어넣어가지고 본을 떠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런 모습. 웅크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뭐 아수라장이 된 거죠. 이렇게 이런 뭐 폼페이 유적지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남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발굴을 통해서 토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왜 폼페이 얘기를 하느냐면 청주 역사도 이와 비슷한 청주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는 이런 비슷한 물론 뭐 청주가 화산재를 덮어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 구석기 유적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곡리 유적으로 봅니다. 그 한탄강인데 한탄강이 흘러가고 있는
요 마을 마치 그 안동의 하이마을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물돌이 마을입니다. 물이 이렇게 한탄강에 돌아가고 여기에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마을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청주로 와보겠습니다. 청주의 청안, 이게 1910년도 지도인데 청안이죠. 지금 증평. 이게 미호천이에요. 여기 미호천. 그리고 여기 오근장 지도에 또 보면 여기 저 지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로 이어서 요게 지금 청주 쪽 가까이 오는 거죠. 여기 오근장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청주 지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심천이에요. 무심천이 요거다. 요게 미호강이고, 미호강이 이렇게 꼬불꼬불 지금 미호강 이렇지 않죠. 제방을 쌓아가지고 쫙 따뜻해졌어요. 얼마 전에 오송 그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 여기쯤 되죠.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근데 지금 제방은 뭐 거의 따뜻해요. 거의 따뜻하게 가고 있었던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사행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심천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심천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청주읍성이 있고 무심천이 이렇게 가고 갑니다. 여기에 운천리가 나와요. 사창리가 나오고 화청리. 지금 이제 모충동 지역이에요. 그리고 연당리.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이 연당리에 해당됩니다. 연당리에 해당되고 고해가 산직리, 저쪽에 삼장아파트 있는 부분. 그 옆에가 이제 상봉리, 하봉리. 하봉리가 지금 고인세박물관 있는데 홍덕산이 고인세박물관. 뭐 여기 바로 옆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 연당리. 지금 저쪽에 그 주민자치센터 옛날 동사무소 이 일대는 다 연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운천리가 이제 구름물인데 여기에 용화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용화사하고 우물도 용화사에서 약간 서쪽에 있으니까 한 여기쯤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쯤에 우물이 있는 건데 지금은 사직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운천동 지역은 연당리, 산직리, 상봉리, 하봉리 마을이었다. 실제 운천리는 지금의 사직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신봉동이라고 하는 것도 상봉리, 하봉리, 봉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신담리가 나와요. 여기 신담리. 그래서 신봉동은 여기 신자 따고 여기 봉황새 봉자 따고 해서 신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왜 봉자가 들어가느냐? 복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복림수에서 따온 거예요. 복림수가 있어서 복림수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상봉리, 복림수 아래라고 해서 하봉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림수는 대단히 이제 이게 지금 뭐 무심천입니다만 지금의 모습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입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 복림수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서원지도에 보면 이게 이제 전라북도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고 해서 문화유시 종택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읍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무심천이 옛날에는 대교천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에 복림수라고 써 있습니다. 복림수. 큰 숲이죠. 그래서 이 복림수는 청주의 비고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청주의 북쪽이 허예요. 북쪽이 없어요. 산이 없어요. 대개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관념은 북쪽이 산으로 막히고 남쪽이 확 트이고 또 옆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내가 있는 것이 배산임수의 최고의 그 적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청주는 무심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거의 정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건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 생겨요. 풍수지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도 그리는 것도 보면 꼭 북쪽을 위에다 두고 그리고 남쪽을 밑에다 두고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거꾸로 그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동쪽을 위에다 둘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 북쪽이 위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옛날 지도 보면 남쪽이 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북쪽을 위로다 보니까 여기는 산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산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산이 멀리 있는 거예요. 저쪽에 오창 쪽에 있는 거고 실제 뭐 여기 다 청주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청주 북쪽에 산이 없어요. 그래서 청주의 북쪽을 막아주는 산으로 국립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 이 무심천의 실질적인 거는 무심천의 이 범람을 막는 역할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상림이라든가 함양의 상림이라든가 이거 다 이게 그 호암림이라고 해서 그 하천을 그 범람하는 걸 막아주기 위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청주도 이게 반드시 북쪽이 하고 여기에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다른 기록에는 그 여지도서라든가 이런 거는 북수로 나와요. 북수로 나오고 여기에 지금 대충 청주 교육대학 있는 부분에 남수가 또 있었어요. 남쪽에도 우리 산이 없어요. 청주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풍수지리에서는 배산 임수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산이 있어야 돼요. 안산이 있어야 되는데 청주에는 또 안산도 없는 거야. 청주에서 봤을 때 산이 저 멀리 저쪽에 피발역 쪽에 아니면 문희 쪽에 저 멀리 산이 있고 그게 어느 산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산이 없어요. 서울의 안산은 뭐예요? 남산이잖아. 서울에서 봤을 때 딱 앞에 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서울 사람들이 남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던 건데 청주에는 바라볼 산이 없어요. 북쪽에도 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인공조림을 만들고 남쪽에도 인공조림을 만들었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지금의 교육대학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호서전도 청주북 지도에도 보면 여기 복림수가 나와요. 청주읍성 여기 무심천이라고 쓰여있죠. 무심천이라고 쓰여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에 남석교가 있어요. 남석교가 있고 여기 무성천이라고 써 있어요. 무성천. 지금의 무심천인데 이렇게 무성천, 무성한 무자, 그다음에 재성자, 천자 이렇게 해서 무성천으로 표현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의 청주 제1배짜리 청주 진영이 있고 청주 읍성이 있고 이게 잘못 그려졌어요. 여기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복림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복림수, 여기 복림수, 복림수가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지도마다 복림수가 꼭 그려져 있다고 한 거죠. 청주 군읍지, 청주복지도에도 보면 역시 이거는 이제 이쪽이 북쪽인데 남석교가 여기 그려져 있어요. 남석교 그려져 있고 청주읍성, 동서남 북문 다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뭐 이쪽 금천동에서 명암동에서 오는 하천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복림수가 있습니다. 복림수가 그려져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충청차우도 도의야사 세지도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게 이제 이거는 이쪽이 남쪽이에요. 병영도라고 이름 붙었어요. 청주라고 돼 있고 병영, 충청 병영 성이니까 이게 여기 이제 동장이라고 해서 용산 철당까지 그려져 있고 여기 진남문이라고 돼 있죠. 청주 남문이 여기는 진남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남석교가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심천 옆에 복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림이 모든 지도에 빠짐없이 그려질 정도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남석교예요. 그리고 여기 무심천이 그려져 있고 여기 복림수가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이 무심천의 서쪽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잘못 그려져 있어요. 이 지도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지금 용화사에 있는 불상들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석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려져 있고, 여기 북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림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숫불이 그려져 있는데, 이 위치가 이 하천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저희 그것이 조금 차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다른 지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지도에도 보면 뭐 부분인데 이거 전체보다 조금 이거보다 더 커요. 나오는데 일부인데 여기에도 보면 청주 읍성이 나오고 남석교가 여기 그려져 있죠.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무슨 해화 작품처럼. 그리고 여기에 큰 숲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공림수예요. 운천동지요. 부심천이 삐뚤삐뚤 흘러가고 있죠.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 북수라고 되어 있어요. 북수라고 써 있죠. 부심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여기에 석불, 불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석불들이 지금의 용화사로 옮겨졌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주 요 운천동 일대는 이렇게 석불들이 여기저기 눕혀지고, 어떤 불상은 이게 늪지가 형성돼가지고, 아까 그 신봉동 쪽에 동네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신탐리라고 했잖아. 신탐리. 탐자가 무슨 탐자예요? 못탐자예요. 못탐자. 연못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새신자가 붙은 것은 새로운 연못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연못이 생겨 마을이다 해서 신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신자, 여기 상봉 하봉에서 동자에서 신봉동이 되는데, 이 일대는 여기저기 이렇게 불상들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불상은 어떤 그 낚시꾼들이 여기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의 무심천 주변에서 낚시를 할 때 낚시꾼이 이렇게 누워있는 부처님의 어깨에 걸터 앉아가지고 낚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 부처님이 누구 꿈에 나타나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엄기비. 고종황제의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이제 가장 고종황제를 잘 보필한 비가 엄기비인데, 이 엄기비 꿈에 이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와 같이 청주 고을 늪지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데 나를 좀 바로 세워달라.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 고종황제한테 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명을 내립니다. 청주에 그런 불상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때 청주 군수 이복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보니까 실제 운천동 일대에 부처님들이 여기저기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청주에는 이런 불상들이 있습니다. 보고 하니까 내탕금이라고 해서 그 궁중내에 살림에 쓰는 돈이에요. 여자들이 쓰는 돈. 궁중내에 이제 왕비를 비롯해서 내탕금이라는 것은 비상금이에요. 실제 안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살림에 쓰는 걸 내탕금이라고 하는데, 내탕금을 청주로 내려보내줘요. 내탕금을 내려보내줘서 절을 좀 져라. 내가 왕비의 그 당시 뭐 실제 왕비 노릇했으니까 엄기비 꿈에 나타났던 부처님인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탕금을 주고 절을 지으라고 해서 이복 군수가 앞장서서 진 것이 지금의 용화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절을 지으려니까 목재가 없잖아요. 목재가 없어서 상당산성에 있는 보국사라고 하는 절을 헐어서 그 목재를 몽땅 옮겨서 새로 지은 것이 지금의 용화사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화재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주대학교의 설립자인 청암 김원근 선생이 또 돈을 대줘가지고 또 보수한 적도 있고, 그 이후에 또 6.25 때 완전히 불에 탑니다. 그래서 전쟁에 화를 당해가지고 몽땅 불탄 것을 노천에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법당을 짓고 한 것이 지금의 이제 용화사로 보존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들은
용화사에 한 군데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던 불상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상들은 전부 다 고려시대 때 불상이에요. 그럼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그리고 왜 운천동에 있느냐? 운천동이 어떤 읍내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관아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의 원도심 지역, 북문도 남문도 원도심 지역으로 도심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라 서원 소경이 설치될 때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지금의 원도심 지역으로 옮겨간 걸로 보고 있어요. 신도시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시는 운천동일 때, 그리고 서원 소경이 설치될 때 새로 건설된 신도시는 지금 원도심 지역, 성안길 주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유서가 깊은 그런 마을이었다고 하는 거죠. 함양에 있는 상림숲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하천이 있는데 이 숲이 이게 상림입니다. 원래는 이제 상림 이쪽에 하림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상림, 중림, 하림이 있었던 건데 중림과 하림은 없어졌어요. 현재 상림만 남아 있어요. 상림만 남아 있는데 이게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라 시대 때 최치원이 조성했다라고 모든 분원 기록에 나와요. 모든 분원 기록에 그 함양의 읍지라든가 모든 기록에. 그래서 지금도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근데 그건 뭐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지는. 그러나 어쨌든 신라 때에 이렇게 조성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건 뭐 수명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새로 죽고 또 새로 나고 했겠죠. 지금 천연기념물입니다. 이것이 천연기념물. 그래서 함양 군청이라든가 이 안쪽에 있어요. 이쪽에 다 자리하고 있는데 이거의 보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주의 복림수가 왜 여기 있느냐? 지금의 읍내는 저쪽에 있잖아요. 그 지금 원도심 지역하고 복림수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여기가 이제 개발돼서 거기가 신도시가 형성돼가지고 청주읍성이라든가 다 지금 원도심 지역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복림수는 훨씬 더 그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 복림수 바로 남쪽에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도시는 어디겠어요? 지금의 운천동입니다. 운천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그 문화, 행정 모든 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절도 많이 있었고 곳곳에 일적이 있었고 했다고 하는 거죠. 예, 다른 상림의 모습입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상림 하천에서 건너다 본 모습이고, 예,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상사화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안에 보면 산책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천연기념물이니까 아주 함양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가 돼 있어요. 참 이것이 청주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곳곳에 있어요. 하동에도 있습니다. 하동에 퉁림 보면 이것도 탕풍림이에요. 탕풍림.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옛날에 없었겠죠. 당연히 이제 요즘 와서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꽃무릇 상사화 비슷한 거죠. 같은 건데 상사화 같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초경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구례에도 있고 하동에도 있고 곳곳에 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광주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청주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주에는 이름이 뭐예요? 복림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지리체에 보면 복림 효종대왕의 그 대군 군 이름이 뭐예요? 복림대군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요. 복림. 그래서 복림대군의 잠저처다 이렇게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그 있잖아요. 훨씬 더. 복림대군이 왜 청주에 와 있겠어요? 그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지고 거기다가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왕에 올라갔는데 청주에 올 일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복림대군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런 아까 봤던 이런 겁니다. 이런 풍림수가 뭐 여기 일부만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숲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기로 봤을 때는 지도상에 저게 그 표현된 거 보면 함양의 상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의성에 가면 거기에 사촌리라고 있는데 의성 사촌리 거기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이제 탄생지로 알려져 있어요. 서해 유성룡 하면 전부 다 하회마을 사람인데 왜 거기서 태어나서 그러겠죠. 거기가 해가집이에요. 엄마가 친정에 가서 옛날에는 다 애 낳으면 친정에 가서 나니까 그 탄생지는 의성의 사촌 마을이었던 겁니다. 의성 김씨죠, 당연히. 의성 김씨의 이제 자기 친정집에 가서 애를 낳았으니까 서해 유성룡의 주로 주 거주지는 당연히 하회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태어난 곳은 의성인 거죠. 율곡이 선생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본가는 어디에 있어요? 파주잖아요. 파주에 있었던 건데, 다 그렇듯이 옛날에는 다 인물들이 친정에 가서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탄생지하고 거주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청주의 온천동 주변에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자, 온천동을 조금 벗어나서, 얼마 전에 테크노폴리스가 이제 건설이 돼서, 지금 많이 아파트도 올라가 있고, 지금 이제 상가, 대규모 상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 아직은 공터로 남아있고 합니다만, 여기를 이제 당연히 발굴했죠. 발굴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무심천입니다. 여기, 까치네죠. 미호천이, 이제 지금은 미호강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 이거 바꿔야겠네. 미호강, 그리고 무심천.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이 테크노폴리스 지역인데, 여기서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무심천 이거 이제 반대로 찍은 거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한 지역 표시한 거고 이제 위성에서 발굴 거의 다 끝나고서 위에서 이제 드론 띄워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요거 하나하나가 다 집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 집터가 몇 개가 나왔느냐면 540개 정도가 나왔어요. 이미 거기에는 테크노폴리스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백제 때. 이미. 자, 이것이 운천동 바로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 붙었잖아요, 거의 여기. 네, 운천동, 신봉동, 복명동.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냐면, 미호강이, 북쪽에는 미호강이 흐르고 있고, 동쪽에는 무심천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구릉지대예요, 나중 구릉지대예요. 이런 데 이제 말이 샀던 거죠. 지금의 그 원도심, 사람 살 데가 못 되는데요. 그 당시로서. 왜 그러냐? 늪집이다. 이게 대지지대가 낮아요. 비 올 때마다 범람하는 거예요. 비 올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릉지대에 이제 마을이 형성되는데, 그 구릉지대 마을 형성되는 건 지금, 송절동, 복명동, 지금 테크노폴리스 지역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한 4세기, 5세기, 이때 백제 때 이와 같이 큰 마을이 형성됐던 거예요. 이 정도면 큰 도시입니다. 도시가 형성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묻혀요? 그거 신봉동 백제호봉군이에요. 신봉동 백제호봉. 네. 여기는 이제 많은 주거지 이렇게 나왔고 사진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주거지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구들 시설 다 있고요. 집집마다 구들 해가지고 난방 다 하고 풀된 자리 다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 이것이 보존이 됐어야 되는데 보존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미 다 개발이 됐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보존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걸 보존하려면 저 테크노폴리스 자체가 건설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해요. 청주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그걸 다 보존해야 된다? 그건 또 청주시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되고 일부는 이제 조금 옮겨가지고 공원 만들어가지고 일부 보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현실
이래 이제 따른 거죠. 그래서 많은 뭐 주거지들이 한 500개 이상의 주거지가 나왔고, 이런 시대에 그러면 통치자들이 거주하는 것은 조금 특별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정복동 토성입니다. 여기 가보셨겠죠? 예, 정복동 토성. 요즘 뭐 여기 아주 청주에서는 핫플레이스예요. 여기도 이제 뜨는 곳.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아름다워요. 옛날에는 이제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다 집을 다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어요. 민속 마을을 만든다,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뭐 시장님이 계속 바뀔 때마다 또 바뀌고 하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드론 연습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가고 있고,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갑니다. 지금도 옛날 모습이에요. 지금의 이제 이게 미호강이죠. 미호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에 이렇게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벽인데 이 성벽이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이 있을 때 내가 많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토도 있고. 자, 근데 여기 상당히 낮은 데 있잖아요. 상변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성을 많이 쌓았어요. 조선 초기에 대학자인 양성기라고 하는 분이 우리 조선은 성곽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양성기는 어디 사람이냐면 청주 사람이에요. 청주양씨예요. 이 양성기가 조선 초기에 아주 대학자이고 벼슬도 높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표현한 거에 한국은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은 성곽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이 많았어요. 근데 이 성은, 한국의 성은 유럽의 성하고 한국의 성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럽에 가면 지금 성 많이 남아있죠. 이게 뭐예요? 요즘 아파트 이름으로 많이 쓰는 캐슬이에요. 캐슬. 그래서 우리나라 성은 포트리스라고 해서 도시입니다. 도시. 성막 도시. 그러니까 유럽의 성은 영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캐슬이에요. 거기 일반 백성들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백성은 다 죽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유럽의 캐슬인 거고, 그것이 그대로 일본에 전달에 돼서 만드는 것이 일본의 오사카 성이라든가 구마모토 성이라든가 하는 그 성입니다. 이건 다 유럽식의 성이 일본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일본의 막부 권력자들이 막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일본의 오사카 성 같은 그런 성입니다. 이걸 천수각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백성을 위한 성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하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우리나라 성은 내가 성곽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조선 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약 3,000개의 성을 쌓았는데 우리 민족이 쌓은 것이 약 3,000개 이릅니다.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제 문헌기록에서 찾은 것도 있고 해서 다 합쳐서 3,000개인데, 이 3,000개의 성곽이 분포 지역을 보면 지금의 남북한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요령성, 신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포함해서 이 범위 내에 우리 고대에 있었던 그 이후의 나라들이 쌓은 것이 약 3,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도 거기 이제 발굴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많이 발해주적도 있고 하니까, 또 중국은 우리나라 돈은 안 받죠. 당연히 거기 물론 잘 살기도 하지만 자존심 있어서 우리나라 도움 절대로 받을 리가 없는 거고, 근데 나름대로 발굴을 많이 합니다. 중국도.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약간 결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고구려 건지 발해 건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중국은 전부 다 요금 시대, 중국 왕조에 있었던 요금 시대 거라고 이제 해석하고 해서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어쨌든 그 고구려 발해 거 이런 걸 다 합치면 약 3,000개가 되는데, 이 3,000개의 성곽이 다 산성이에요. 99%가 산성입니다. 산성. 그리고 한 1% 정도만 이렇게 평지성이에요. 완전 평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산성이다 보니까 상당산성 알잖아요. 상당산 다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쌓은 거예요. 우암산성도 마찬가지고 부모산성도 마찬가지고 자연지형을 싸서 전쟁이 나면 그 산에 가서 피난을 하고 농성을 하고 전쟁이 침략한 적군이 정말 지쳐가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물러가면 내려왔던 거예요. 이걸 이제 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야 작전을 피고 밖에 있는 농산물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적군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싸갖고 온 식량 이게 떨어지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작전을 펴고서 우리가 5,000년 역사를 보존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산성이 아니잖아요. 이건 특별한 성이에요. 전국에 이런 성이 몇 개 안 돼요. 저쪽에 그 발에 를 세운 궁예가 세운 것이 철원에 남아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평양에 가면 안악궁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중국식 성입니다. 중국식 성. 이거 한국식이 아니에요. 한국식 성은 산성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다 평지, 중국은 다 평지니까 평지에 이제 거기에 그 권력자들이 지배 계급들이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평지에 쌓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 개 남아있어요. 이런 것이. 평지성이 많지가 않아요. 10개 미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청주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누가 찾겠느냐? 이름은 알 수 없어요. 누군지는. 여기에 권력자가 있었던 거죠. 권력자가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 일대를 다스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테크노폴리스, 여기 우천동 뭐 다 여기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권력자가 살고 이 일대를 다스렸다. 이것이 이제 점차 나중에 성안길 쪽으로 옮겨가서 우리 도심지가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테크노폴리스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죽으면 묻혀야 되잖아. 그것이 신봉동 백제고봉군입니다. 이 신봉동에 있는 백제고봉군은 전국적으로 뭐 고분군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면적상으로 제일 넓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에 많은 인구가 살았고,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뭐 고문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무덤의 크기는 권력의 크기하고 완전히 비례하거든요. 근데 규모 면에서는 좀 작아요. 근데 수적으로는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봉동 백제고분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우암산이 이렇게 보이죠? 아주 보이고 발굴했을 때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많은 토광묘들이 나왔고 유물이 뭐 많이 나와서 일부만, 극히 일부만 전체 중에 1%도 발굴하는 거예요. 현재 그냥 땅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유물 전시관 만들어놨죠. 지금 시간이 몇 시간? 55분입니다. 예, 그러면 잠시 쉬어가면서 요 무심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해군 연주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곡을 굉장히 참 좋아해서 내가 주문했어요. 이 곡은. 여러분들과 나와의 인연도 있고, 우리 변 대표님을 비롯해서 뭐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인연은 제가 문천동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그 문천동하고의 인연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 곡을 주문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인터넷에 이 인문학 콘서트 아마 홍보하는데 흥덕사지를 직접 발굴한 사람이 와서 흥덕사지 이야기 한다고 아마 이렇게 홍보가 됐을 텐데 도대체가 흥덕사 얘기는 언제 나오는 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다 이게 흥덕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흥덕사지는 다 이런 것을 운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한다 하면 흥덕사지 또 보물로 지정된 동종 이야기 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심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그 문헌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심천은 어쨌든 발원지에서부터 보면 가덕면 내암리로 돼 있고 또 일부 주장은 남성면 추정리 산정말로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모든 문헌 기록에는 조선시대 때 모든 문헌 기록은 가덕면 내암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뭐 산악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을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내암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산정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가게든지 그 발원지를 하나로 찍기는 어려워요. 사방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큰 물줄기를 볼 거냐 아니면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볼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를 텐데 가장 그래도 물줄기가 많이 오는 거는 내암리가 맞고 또 조선시대 때 모든 기록은 내암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동문여지승남에도 나오고 여기도서 호서읍지 충청도읍지 뭐 많은 이런 책에 무심천이 나옵니다. 근데 무심천이라고 안 하고 모든 문헌 기록에는 대교천이 나옵니다. 대교천. 대교 뭐예요? 큰 다리 교자죠. 여기서 이 큰 다리는 뭐겠어요? 당연히 남석교죠. 당연히 남석교. 남석교가 있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남 1리, 남쪽 1리에 있고 원출은 적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적현이 지금 피반영제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해인가는 그 차량으로 넘어간 그 피반영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따로 있는 겁니다. 밑에. 그 차도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고객길들이 옛날 거하고 지금은 달라요. 저쪽에 미원에서 저 초정으로 넘어가는 것도 지금 뭐 이티 여기 변 대표님도 고향이십니다만 원래 그 이티는 밑에 있는 거예요. 배신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이게 차가 이렇게 지금 다니면서 거기에 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이것도 적혀는 지금의 피발령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릴 때죠. 그래서 유입 오근진, 오근은 이제 루트 간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교천, 제주남 1리, 원출, 문의. 여기는 문의라는 말을 분명히 그 당시에는 문의였으니까 문의, 적현, 유입, 오근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동지지에도 김정우가 만든 대동지지죠. 여기에서는 피발령이 나와요. 대교천, 피발령, 적천, 지수. 피발령, 적천의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북, 유, 경, 주성. 이 주성은 뭐겠어요? 청두읍성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서북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여기 지나서 청두읍성을 지나서 서쪽으로 더 가가지고 작천에 이른다 하는 거죠. 작천은 지금의 미호강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이건 산정말이에요. 산정말의 모습이고 남성면 추정리 산정말에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산정이라는 말도 산 꼭대기에 있는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는 말인데 여기 샘이 아주 신비롭게도 샘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항상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그 신비로워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뭐 요즘 많이 이제 등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무심천의 발원지다 이렇게 본 거죠. 뭐 발원지라는 표현은 뭐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인물이 무심천에 오는 건 뭐 그건 뭐 완전히 사실이에요. 그거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암리, 가덕면 내암리. 여기는 이제 그 내암리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를 주장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래비도 쓰고 뭐 여기 용왕제도 지내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곡물 이렇게 쫄쫄쫄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바가지로 이렇게 퍼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어요. 요게 발원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문헌기록상으로는 모든 아까 그 지리지 다 봤잖아요. 문의 척천. 척천은 이게 맞아요. 여기서 넘어가면 해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교에 대한 것을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금담석교. 신증 동국문여지 성남에 대교라고 되어 있어요. 대교. 큰 다리. 그리고 즉 정진원 전교. 정진원의 앞다리. 정진원. 그러면 이 정진원은 어디냐? 정진원은 지금의 제일교회. 육거리 시장에 가면 그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 정진원이라고 하는 원이 있었던 거죠. 그 앞에 있는 다리. 그러니까 정진원 앞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지도서에도 역시 대교. 일명 남석교라고 돼 있어요. 일명 남석교. 여기 이제 처음으로 남석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즉 고지 옛날이 정진원 앞다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제 같은 내용이죠. 옛날에 정진원 앞에 있던 다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여지도서에는 왜 옛날 정진원이라고 했을까요? 이때는 정진원이 없어져요. 옛날 정진원. 그러니까 지금 요 여지도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정진원이 없어지고 청주 진영이 거기에 생겨요. 군부대가 합니다. 대대 규모의. 충청도시에는 남석기라고 돼 있어요. 점차 내려오면서 남석기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제주 남성이 남쪽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안정탁이 1795년에 여기 이제 개건 새로 세웠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충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두당 시고에 보면 석교 가보하고 제 청주진 아래 청주진. 이 청주진이 어디냐면 지금의 제주교자예요. 이것도 청주진 아래에 있다. 그리고 남석교 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그 비석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그 비석을 찾으면 남석교 역사가 좀 더 확실해질 텐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비문도 어디에도 전해지지 않고 남석교 비에 의하면 한선제 501년에 여기 창이라고 했죠. 창건되었다고 돼 있어요. 이 한선제 501년이 언제냐면 기원전 57년이에요. 기원전 57년. 기원전 57년이면 신라가 건국된 바로 그 해입니다. 그때 이 남석교를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래된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다고 보는 거죠. 신라가 건국된 해에 청주에 남석교가 놓아졌다? 이거는 조금 상황상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 지도에도 보면 남석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남성지라고 하는 그 필사본 지리지에 의하면 여기는 역시 대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교는 일명 남석교로서 옛 정진원 앞의 다리다. 계명현의 큰 물로 세 칸이 떠내려갔으므로 목사 최상정이 옛 모습대로 다시 세웠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청주의 읍기는 용두사의 토로서, 용두사 철당만 알죠? 그 용두사의 토로서 절을 폐하고 읍을 세웠는데 읍의 앞이 개설되지 못하자 용두사의 스님이 이 다리를 창궐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읍성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분명히 용두사라고 하는 용두사절이 규모가 상당히 컸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청주 읍성하고 용두사라고 하는 절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용두사라는 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읍성 안에 읍성이 용두사를 포함하고서 읍성을 짓는다? 읍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석교도 용두사 스님이 이제 났다고 하는데 그 나중에 기록이고 어쨌든
용두사가 없어지고 그 이후에 청주 읍성이 축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한여성남에도 이제 비슷한 기록들이 있고 한데 또 일제시대 때 청주연합지 1923년도에 일본 사람 오쿠마 시오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남석교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 남단에 연하여 흐르는 무심천에 놓였는데 남석교라 부른다. 신라시대 한선제 5공 원년, 즉 지금으로부터 1975년 전, 그러니까 1923년의 시점에서 75년 전이에요. 지금은 2000년이 훨씬 넘었죠. 옛날에 가설한 것이다. 그 길이는 34 내지 35칸이다. 근래까지는 2층의 교회가 나타내고 있었으나 수리의 변천으로 토사에 올려 지금은 겨우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다리에 양다리는 높이 약 1칸의 고력전 상해가 세워져 있었지만 북에는 지사의 관사에, 이계는 동궁문에 옮겼다. 석판과 교각은 얼마나 거대한 석기로 되어 있는지 일견하여 가설 당시의 의의 영화를 상기하는 데 충분하다. 이 남석교만 보더라도 이 청주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영화로운 도시였는지 상상하고도 남는다라고 일본 사람이 씁니다. 1923년도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남아 있었던 거죠. 남석교가. 자, 보겠습니다. 옛날 사진에 남석교가 옛날 사진.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지게 지고. 이 남석교 옛날 모습이에요. 그 사진이 6장이 남아 있어요, 현재. 또 다른 사진. 여기도 남석교가 보입니다. 교각이 있고. 이게 또 다른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저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당연히 우암산이겠죠. 이쪽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청주침의 그 진영의 모습이 기와지분이 이때 보입니다. 지금 제일 윗자리에. 예. 여기 다리가 보이고,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 사람들이 비쳐 있잖아요. 여기가. 반사돼서. 이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게 1930년대 초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지도는 엽서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엽서. 이게 엽서예요. 엽서에 이렇게 청주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남석교라고 써 있고요. 석교. 청주 석교. 여기 거꾸로 이쪽에서 읽어야죠. 청주 석교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남석교가 있는데 여기에 위에 시멘트가 덧발라진 거가 보여요. 여기서. 사람들 여기 지나다니고 있고. 그렇죠. 예, 이거 또 다른 사진입니다. 여기에도 청주 석교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크기, 폭 얼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로도 쓰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 건물 일제시대 때 이제 초기에 찍은 거다 보니까 일제식 건물이 막 들어와요 이제. 네. 그럴 때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청주에 들어옵니다. 네, 또 다른 사진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남석교 길게 놓여져 있는 다리가 보입니다. 이 남석교는 이 사진 잠깐 보면서 우리나라의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가장 긴 다리예요. 충청도 도지라든가 청주시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렇게 단행된 모든 거에 보면 다 달라요. 기록이 54m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이가 54m. 제일 길게 써놓은 것이 54m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2004년에 이걸 한번 발굴해 봤어요. 발굴해 보니까 이쪽 끝에를 찾았죠. 그래서 그 당시 육거리 그 주민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그 발굴 못하게. 뭐 그냥 제가 그 육거리 시장 가면 저는 또 나타났다고 막 그 웅성웅성한 거. 심지어는 곡괭이 갖고 와서 저를 위협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들 영업 방해한다고. 이게 발굴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어쨌든 시하고 거기 상인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기를. 근데 거기에 단체가 그 세 단체예요. 상인연합회, 노점상인연합회,
그 다음에 상가, 주인들끼리의 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체로 그 여론을 보니까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가 주인들 협회에서는 발굴 찬성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딱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명수가 되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주한 상인들, 상가에 들어온 입주인 상인들은 반반. 근데 대체로 반대. 대체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발굴하는 몇 달 동안은 영업을 또 못하니까 반대. 그리고 발굴하려면 일단 뭐 사람 통행이 어렵잖아요. 반대. 노점상 결사 반대. 목숨 내놓고 반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 미역과 뭐 이렇게 쭉 포장마차 이렇게 해놓고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사 반대. 그래서 결국은 타협점을 찾은 것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발굴하는 거예요. 야간. 그리고 새벽 4시에 다시 철판으로 발굴한 그 구덩이를 덮어서 차량 통행, 사람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이 할 것. 요런 조건을 내걸어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상인들 다 철치하고 사람도 없을 때 그때 포크레인 불렀죠. 당연히 포크레인으로 그렇게 파고 큰 철판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파고 야간에 하는 거예요. 야간에 새벽 4시에 되면 일단 뭐 다 철수하고 철판을 싹 덮고 우리 이제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날 10시에 또 가서 하고 그렇게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쪽 끝을 봐서 이제 북쪽 그 청주약국 쪽 옛날 청주 읍성 쪽 북쪽서부터 발굴해 나갔는데 대체로 이제 54m라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54m면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궁전 떡집이라고 있어. 거기쯤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겠지 하고서 계속 파내려 가는데 안 끝나는 거야 계속. 그리고 돈은 뭐 우리가 받은 돈은 딱 한계가 있는데 시에서 우리 지원받은 돈은 한계가 있는데 발굴을 멈출 수도 없고 계속 더 파내려 갔죠. 계속 파내려 갔더니 그 밑에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 또 나와요. 거기까지. 그래서 재보니까 81m. 81m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충남천에 한양대학교 바로 옆에 살고집다리라고 있어요. 서울시 지방문화재입니다.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살고집다리의 안내판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살고집다리가 그 길이는 75m. 그러니까 남석교가 6m가 더 기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다리보다도. 서울에서 제일 긴 다리. 서울에서 제일 길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표현해놨는데 그거보다도 청주에 있는 남석교가 더 기는 거예요. 6m가 더 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발굴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상판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와요. 네. 그대로 남아있고 일부 뭐 빼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한 개도 새로운 석재가 들어간 게 없어요. 네. 그 밑에서 올려진 거예요. 밑에서. 그랬더니 위에 상판석에 이제 밑부분인데 이렇게 위에는 반듯하게 다듬었고 밑에는 대충 다듬었어요. 어쨌든 안 보이는 데니까. 교각이 이렇게 있고 이제 교도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제 결부해야 되니까 한쪽에 그 교도부는 이렇게 축대를 하나 여기 시작되는 전이죠. 여기는 이렇게 축대를 잘 쌓고 그랬습니다. 요것을 발굴해서 복원 계획을 뭐 세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지금 민선 시대다 보니까 시장님들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그렇게 추진을 못해요. 그래서 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장님도 계셨습니다만은 이걸 결국은 추진을 못했어요. 서울 중앙철에 있는 살구집단입니다. 살구집단이 지금 서울 시문화재예요. 자 보다시피 전부 다 요색돌입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밑에 이 밑에 모습이고 위에 또 찍은 게 또 있는데 그거 없구나. 저 위에 상탄석 다 요색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것은 원래 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남석주는 100% 그대로 옛날 거. 그러니까 이걸 노출만 시켜놓으면 무조건 사적 지정. 무조건 사적 지정이죠. 이게 서울 신문화재인데 그 남석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겠죠. 그러면서 육거리 시장도 재래시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인데 이것도 좀 더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시장 살수 이게 이제 있는 게 그거 이게 빼고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추진 한 1년 뭐 걸릴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장사를 못 하게 되니까 이게 추진이 사실 어려워요. 1년부터 100년은 내다봐야지. 근데 뭐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생계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석현이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법수. 그래서 2개는 도지사 관사, 2개는 동공원에 있다라고 일본 사람 오쿠마 시오지가 쓴 청주연합기에 나와요. 이게 지금 2개가 청주대학교 박물관 앞에 2개가 서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가 있던 거냐면 동공원에 가 있었던 거예요. 동공원에 가 있었던 것이 용암사로 옮겨지고 용암사에 그 문화재를 지정된 불상이 있어요. 비로자나불. 요 석불이 옮겨질 때 용암사 주지 스님이 1951년도에 한참 6.25 전쟁 중인데 그걸 했더라고요. 이걸 동공원에 있는 것을 용암사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불상하고 같이 옮겼는데 그 용암사가 청주대학교에서 그 땅을 다 샀어요. 불상도 사고 사면서 이것도 제가 우리 청주대학교에서 샀죠. 그래서 뭐 또 일화가 또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20분. 조금 재밌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하고 또 인연이 있으니까 청주대학교에서 그 용암사 땅이 불과 80평 정도밖에 안 돼요. 8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주지 스님이 대처승이에요. 대처승인데 스님은 편찮으셨고 그 부인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박 선생님 나한테 평상시에 잘 알고 지냈으니까 박 선생님한테 부탁할 게 있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스님 생활도 어렵고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박 선생님 좀 잘 얘기해서 학교 측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땅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 80평. 그 얼마 받을 생각했더니 그래갖고 어디 가서 또 우리가 살라고 5억은 있어야 되는데 5억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5억을 얘기하길래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5억이 아니라 이 부처님하고 여기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석들이에요. 앞서 비로자나불이. 그리고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지. 아니 그 부처님하고 어떻게 할 거겠다. 그 저기 문화재로 지정돼서 한국까지 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야지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문화재 지정된 거라 이건 절대로 못 옮기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컨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해.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도. 그리고 매각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국부 보물 매각이 안 되는 걸로 보통 사람들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매각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충청북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를 벗어나면 문화재는 해제가 돼요. 서울로 팔려갔다 충청북도 지방문화재인데 당장 해제가 되죠. 그러나 서울시 가서 다시 신청하면 서울시 문화재는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는 입을 꼭 다물고 그렇죠. 이걸 놓고 가셔야지. 이걸 가져가시면 돼.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학교 측에 잘 얘기해 보겠다. 학교 측에 총무팀에 달려가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 학교가 샀으면 좋겠다 했더니 얼마 달래요? 5억. 무슨 5억이냐고 말이죠. 무슨 5억이냐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땅은 뭐 공시지가로 하면 뭐 5천만 원도 안 하겠지만 부처님이 오는 거다. 이거는 뭐 10억, 20억이 값이 없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우리 총무팀장이 이제 총장한테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내가 써줬죠. 당연히 페이퍼 한 장 써서 요 가치, 불상의 가치를 써서 총장한테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4억이면 사겠다.
여기 협상하다가 또 줄여서 결국은 3억 5천에 청주대학교에서 그걸 샀어요. 근데 3억 5천은 완전히 거저예요. 거저예요. 이거 불상은 여기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부처님은 20억, 30억에도 팔리는 물건이에요. 충분히. 예. 근데 그게 지금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있고 이것도 같이 딸려온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용암사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국원에 지금 동국원이 도지사 관사 옛날 도지사 향교 밑에 당산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당산공원에 일제시대 때 거기에 신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신사. 일본인 신사를 거기에 지금 명장사터가 일본인 신사터예요. 그 뒤에 이제 청주의 대표적인 이제 친일파라고 하는 민영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집이 묘가 거기 있었고, 그 신사를 그 여기저기 장식하기 위해서 청주의 중요한 문화재들을 거기 갖다 여기저기 장식해 놨었어요. 모충동에 있는 청화사 불상도 그렇고 용암사 불상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동공원에 이렇게 그냥 장식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장식으로. 그러니까 중원 무슨 뭐 약간 이제 좋은 것들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장식도 해놓고 사람들 공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사부터 일본인 신사하니까 여기에 이제 갖다 놨던 건데 해방되자마자 뭐 신사가 뭐 당연히 이제 철거가 되고 그거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암사 주지 스님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 부처님이 있으니까 얼른 자기 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1151년도입니다. 청주시에 그 보낸 서류 같은 게 다 남아 있어요. 짧은 미룽지 같은 옛날 종이 거기에다가 글씨 볼펜 글씨로 쫙 써가지고 이렇게 청원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옮겨가겠다.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는 옮겨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부처님만 가져갔어야 되는데 부처님 옆에 있는 이것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용암사로 왔고 용암사를 청주대학교가 매입하면서 이것도 지금 청주대학교 소유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두 개는 도지사관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디에 가 있느냐? 도지사관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있었던 건 충북대학교 박물관으로 가 있어요. 그것도 한 개만. 한 개는 없어지고. 한 개는 없어지고 지금까지 못 찾아요. 한 개는 없어지고 한 개는 충북대학교 박물관. 두 개는 청주대학교 박물관. 지금 이상가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간 거는 반이 깨졌어요. 반이 깨져서 이게 없어요. 이 부분이 요 꼬리 부분만 살짝 남아 있어요. 이 머리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파괴됐어요. 이렇게 파괴돼서 이 머리 부분은 없는 상태로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하나 있고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건 뭐 완전한 상태로 돼 있어서 뭐 언젠가는 이걸 뭐 청주대학교에서 큰맘 먹고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똑같이 만들든지 해서 남석교가 다시 복원이 된다면 이걸 뭐 다시 세울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뭐 자세한 모습입니다만 아주 견상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 아주 토종깨 지금은 거의 없는 그런 토종깨 모습이고 밑에 방울도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목에 그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표현해놨어요.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사자상이라든가 호랑이상, 뭐 해태상 이런 건 많잖아요. 배를 조각한 걸 전국에서 찾아봤더니 청주에 요 남석교에 있었던 거 이걸 법수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경상 좌수영 동래구에 있는데 여기 수영구에 있는 요것이 견상이 하나 있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그 다음에 수원화성에 그 수문이 있는데 오수문이 있는데 거기에 요게 하나가 이게 비슷하죠. 청주도하고 요것이 견상이 배 모양 석상이 수원에 하나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청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지금 복원이 된다면 육거리 시장은 훨씬 더 명소화될 거예요. 전체 요거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청주는
조금 전에 못한 건 다음 주에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청주는 예전에 8개 좋은 경치를 서원 800이라고 했어요. 서원 800. 서원 청주죠. 그래서 맨날 지금 서원이 왜 서원이고 상당구가 왜 상당구인지 그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빠짐없이 다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 그 8 좋은 경치가 있었는데 상당 기온, 상당산성 떠가는 구름, 상당산성이 이렇게 되돌아가는 구름이죠. 상당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금천화와 금천동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천동이 지금 복개를 해가지고 옛날 세대가 없어졌어요. 금천동 현대아파트 옆으로 이렇게 내가 있는 건데 그게 1990년대 초에 복개가 됩니다. 복개가 돼가지고 지금 없는데 옛날에는 그게 명소였어요. 그게 물이 어디서 오느냐면 상당산성에서 내려오는 명암작수터를 거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여기가 청주의 명소였어요. 그래서 청주 시내에서 가깝잖아요. 여기에 그 천녀파동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고기잡이 하던 불빛, 이게 금천어화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무제월, 망선무. 망선무가 지금 중앙공원에 옮겨져 있죠. 원래는 이제 청주 동원 바로 뒤에 있는 그 객발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것도 옮겨다녀가지고 이 망선무는 고려시대 때 건물이에요. 청주시에서 지금 물론 복조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개축 했었는데 그 형태는 고려시대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추경무라고 했던 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망선무로 바뀌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건데 1900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20년대 초에 일본인들이 지금 주네스 CGV 영화관 그게 옛날에 거기에 이제 청주 경찰서가 거기 있었어요. 일본으로 일제 강점기 때는 거기 이제 헌병대가 있었던 거죠. 헌병대가 있던 것이 지금 나중에는 이제 청주 경찰서가 된 건데 일본 헌병들이 유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옆에 강당을 칩니다. 무덕관이라고 했고 무덕전이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치면서 청주 객사 여러분들 무리무라대 단지 가봤어요? 무리무라대 단지에 보면 제일 큰 건물 문상관 있죠. 제일 맨 위에 그 문상관보다도 아무래도 거기는 현이잖아요. 현이고 청주는 목인데 그보다 더 큰 객사가 청주에 있었던 거죠. 그게 헐리고 그리고 이 객사에 딸린 누전이 있어요. 객사라는 건 뭐예요? 서울에서 중요한 손님 오면 묵는 숙소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자가 하나씩 반드시 딸려요. 정자가. 이 서원관이라고 이름 붙은 그 객사에 딸린 누정이 바로 망선무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객관도 헐리고 망선무도 헐리게 돼요. 그러니까 목재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김태희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장로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 귀중한 문화재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청주 제1교회에 옮겨 세웁니다. 그래서 이 망선루에서 탄생한 학교가 청남초등학교가 여기서 시작이 됐고 세광중고등학교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다 이제 나중에 학교를 건물을 져가지고 나가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1교회 측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돼가지고 자기들이 쓰는데 너무 이제 어려워요.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창으로 막아가지고 여기 강의실로 쓰고 그랬었는데 밑에 층은 이제 살림집으로 쓰고 막 그랬었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시에 무상기증하게 됩니다. 시에 무상기증을 했는데 갖다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CGV 영화관 주네스 이게 건물이 서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갈 수도 없고 시에서는 기증을 받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공원에 세워진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청주 청원이 통합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청주시청사가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제 시작했죠. 그러니까 옛날 청원군청짜리 임시청사로 지금 그 시장님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죠. 자에게 거기로 가면 옛날 청원군청, 지금 이제 청주시청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그 건물, 바로 그게 동원이 있는데 당연히 거기는 하나만 남기고 싹 철거하고 옛날 동원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악공원 조성해가지고 그 동원만 남기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망선로도 그 자리로 옮겨가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하루 빨리 오기를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장님 될 때마다 전에 이제 한범덕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범덕 시장님은 뭐 당연하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망선로는 청주의 명물 중에 명물이에요. 고려시대 건물입니다. 여기 이게 섬 8경이 안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독림수가 나옵니다. 독림조합. 독림숲이에요. 문천동. 독림숲의 아침 노을. 그러니까 이게 청주의 8경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없어졌죠.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석교. 석교는 뭐예요? 남석교. 이 석교는 뭐예요? 아까 청주대학교 박물관 앞에서 있는 그 석교. 실제 이제 요의 석구보다도 이 남석교 자체가 서울 8경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하나 동장 철학. 이 동장은 뭐예요? 용산 철당간. 용산 철당간의 맨꼭대기에 아마 항 모양이 두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철로 만든. 그래서 공항이 있었느냐 뭘 있었느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아마 공항이나 학이나 뭐 보기는 똑같은 거니까 그런 장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용산 철당간이 명물 중에 명물이었어요. 지금 용산 철당간이 통이 20칸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20칸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본래는 30통이 있었던 거예요. 30칸.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10개가 더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20개보다도 10개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는 또 공황새든 용이든 그래 용두사라고 해가지고 용두 머리 두자잖아요. 그래서 용머리 장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그건 상상이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뭐가 있었는지. 근데 여기는 또 동남 철학이라고 했거든요. 공황새. 근데 뭔지 뭐 용이 있었는지 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하는 분들이 보면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원할 때 전국에 있는 철을 다 끌어다가 경복궁 동원 복원하는 데 썼다고. 그럴 때 이 용산 철당간 위에 있는 거 10통 10개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나가야지 위에 있는 거 10개만 어떻게 빼가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전국에 그런 그 경복궁 중건할 때 철을 많이 이제 전국에서 부어가니까 나중에 그런 말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명물 중에 명물. 우산 목적. 우산은 뭐예요? 우암산이 아니에요. 우암산. 네, 와우산인데 줄여서 우산이라고 했습니다. 우암산의 명칭은 무암산, 장암산, 모구산 뭐 등등 많은 명칭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우암산이 됐어요. 그래서 우암산에서 목동의 피리소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우암산이라고 하면 되죠. 낙가석조 지금 저쪽에 용암동 보살사 뒷산이 이제 낙가산인데 낙가산에서 보는 뭐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이 청주의 섬 8경 가운데 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상당산성 남아있고 금천어화 없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선로, 망선로 제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중앙공원에 있고 독림수 없어졌고 석구, 남석교는 없어지고 요 석상만, 요 석구만 지금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남아있고 용산 철당은 그래도 그냥 원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남아있고 구암산도 산이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또 낙가산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천동에 있었던 것이 바로 독림수도 그 중에 하나 청주의 명소로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강의하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몇 번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청주의 그 연락과 함께 이제 저쪽에 운천동 사지 발굴서부터 거기서 나온 동종 이야기서부터 흥덕사지 발굴까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또 전반적으로 우리 청주의 역사를 청주 읍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제목은 청주 운천동 구름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오신 분들이 운천동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고 청주의 역사를 아시려면 반드시 저는 제일 최우선은 청주 읍성의 역사라고 청주 읍성의 옛 모습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